이번 영상에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가 아파트 단지지 반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투자 매물을 찍어줄게. 사실 현실적으로 파사 타입 기준으로 에쿼티 40개 이상 들어가는 지역을 찍어준다는 게 좀 아이러니긴 한데, 반포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주택시장을 파악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 현재 주택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핵심지 신축이기 때문이야. 먼저 올해 입주지 반포 레미안 트리니온부터 설명을 해줄게. 반포 레미안 트리니온은 2091세대 17개 동이고 준공이 2026년 8월이야. 여기는 이제 반포 주공 1단지 중에 반포 3주구를 재건축하는 건데, 25년 11월 청약 당시에 일반 분양이 230세대 공급이었는데 54,631건이 접수가 됐어. 일반 분양 경쟁률이 237.53대 1이었거든. 그리고 이쪽 특징은 임대가 없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는 해당 사항이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야 되고, 기존의 재건축 단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지가 반포 주공 1단지, 반포 주공 2단지, 반포 주공 3단지였는데, 1단지가 레미안 트리니온하고 반디클이고 2단지가 레미안 퍼스티지, 그리고 3단지가 반포 자이야. 그리고 향후 반포의 대장단지가 될 반포 DH 클래스트 올해 청약을 하게 될 건데 일반 분양을 할 거야. DH 클래스트는 5007세대 50개 동으로 들어설 거고 준공이 2027년 11월 예정이야. 이 DH 클래스트는 반포 주공 1단지 1, 2, 4주구를 재건축을 한 거고, 특징은 이제 한강 영구 조망하고 9호선 9번포역 초역세권이지. 9번포역. 그리고 향후에 대장단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원베일리 입주 후에 아리팍 언급이 급격히 줄어들었거든. 반디클이 준공한 이후에는 독보적인 대장단지가 부각될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원베일리도 좀 언급이 줄어들게 되겠지. 이쪽은 일반 분양 규모가 아주 커. 1832세대가 일반 분양을 하게 될 거고, 아마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이 나올 거야. 그 부분 당연할 것 같고, 이쪽은 청약 규제사항이 있는데 전매 제한 3년, 그리고 실거주 의무 3년, 실거주 의무 계시는 입주 후에 3년 유예가 돼. 그리고 재당첨 제한이 10년이야. 그리고 이제 이 규모의 미학을 보여주는 게,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좀 진일보한 커뮤니티가 조성이 될 건데,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50m 6레인, 그리고 아이스링크, 워터파크, 오페라하우스, 식물원, 그리고 키즈 레고랜드, 실내 테니스장까지 구비가 될 거야. 그러니까 뭐 기존에 보지 못했던 커뮤니티가 조성이 되겠지. 그러면 대장단지로서 뿐만 아니라 한강조망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거야. 예상 일반 분양가는 파사 타입 기준으로 30억일 거고, 반포초등학교, 반포중학교가 기부 찬합이 됐고, 추가로 이쪽 부지에 신설 초등학교, 중학교가 배정이 될 거야. 이쪽이. 이게 이제 DH 클래스트 조감도인데 한강과 접한 부분이 1km가량 돼. 그리고 이제 지하 5층, 지상 35층 50개 동이 들어서는데, 올림픽대로를 덮는 한강 덮개공원이 처음 시도되는 단지거든. 그렇게 되면 이 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추후에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도 덮개공원이 어떻게 조성될지에 대한 부분에 아주 좋은 샘플이 되겠지, 이쪽이. 그리고 50평형 이상이 전체 세대의 32%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대형 면적이 많다는 거는 대장단지로 부각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거의 100%라고 보면 돼, 대장단지는. 그리고 이쪽에서 굳이 단점을 꼽자면 이 아파트 두 동 보이지? 이쪽이 지금 반포 한신 상가 아파트인데 반포 주공 1단지에 편입이 무산이 됐어. 이쪽은. 왜냐면 이쪽은 1974년도에 준공인데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상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진행을 하려면 용도 해제부터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편입이 못 됐던 사례가 있고, 이게 이제 건물이 다 들어섰을 경우에 이제 잔존에 있으면 박원순 시장 시절에 재건축 이전의 아파트 한 동 남기기처럼 같은 단지 내에 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단점으로 굳이 꼽자면 그게 흠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게 레미안 온 펜타스. 레미안 온 펜타스는 신반포 15차를 재건축을 했고 641세대 6개 동이야. 준공이 2024년 6월. 신반포 15차 같은 경우에는 1981년 분양 당시에 역대 아파트 최고 분양가를 기록을 했거든. 세대당 커뮤니티 면적이 4평 정도로 매우 넓게 조성이 되어 있고, 단지 외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좀 컬러가 다르지, 다른 아파트라고. 곡선을 활용을 했고, 커튼 얼룩하고 골든 브론즈 컬러를 금속 몰딩을 했거든. 그리고 메탈릭 도장을 했어. 그래서 좀 외관이 고급스럽지.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대교 재건축 설계를 맡은 헤더익 스튜디오에서 외관 디자인, 조경, 커뮤니티, 내외부 마감 컨디션을 참고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던 이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강남에서도 특급 설계가 적용된 대표 단지로 보면 돼, 이쪽은. 신반포 15차에서 레미안 온펜타스로 변경되는 과정이 2017년도에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이 됐었는데 2019년도 착공을 앞두고 공사금 600억을 증액을 하는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에 반발해서 2019년 12월에 계약이 해지가 되거든. 그래서 2020년 4월에 삼성물산이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레미안이 된 거야. 그리고 반포의 대표적인 학군지 아파트로서 선호도가 아주 높은 레미안 퍼스티지. 레미안 퍼스티지는 반포 주공 2단지가 재건축이 된 거야. 총 2444세대고 28개 동 2009년 7월에 준공이고, 이제 보면 알겠지만 잠원초등학교 있고 초품화지. 초품 아파트고, 그리고 여학군으로서 아주 우수한 세화여중, 세화여고가 있고, 그리고 이쪽 신반포 중학교, 반포 중학교 이런 학군들이 인접해 있어, 이쪽은. 그리고 이 아파트의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은 초등학교를 끼고 이 아파트 단지가 구성이 돼 있는 게 근린주구라고 표현을 하거든. 강남 개발을 할 때 이 정부 주도로 가장 그 핵심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게 근린주구 개념이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정확하게 구현한 데가 사실은 잠실이고, 이 반포도 근린주구 개념을 도입을 한 건데, 기존 개념은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400m 이내에 주거를 조성한다는 개념이야, 이게. 레미안 퍼스티지는 건폐율이 12%이기 때문에 주거 쾌적도가 아주 높고, 이쪽 단지를 느티마을 단지라고 하고 이쪽을 솔마을 단지라고 하거든. 좀 떨어져 있지. 125동부터 128동까지 있는 솔마을 단지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아파트처럼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가가 1억에서 2억 정도 좀 저렴해, 기존 느티마을 단지보다. 그리고 단지 내 임장을 가보면 알겠지만은 17년 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 적용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 이쪽은. 그리고 잠원초등학교 옆에 있는 이 단지는 레미안 퍼스티지가 아니고 이쪽은 반포 힐스테이트거든. 미주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 건데 397세대고 중소형 단지지. 5개 동이야. 준공이 2012년 4월이었어. 그리고 주목해야 될 단지가 레미안 퍼스티지 건너편에 반포 푸르지오. 이 단지 매수 자금이 되면 매수하면 돼. 이거 사. 반포 푸르지오는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넥스트 리모델링 1호 단지로 부상이 됐거든. 삼성물산 건설 부문에서 차세대 리모델링 솔루션인 넥스트 리모델링을 핵심 적용 단지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어, MOU를. 이 넥스트 리모델링 도입의 의미는 뭐냐면은 2주 후에 공사 완료까지 통상 3, 4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 공사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이는 게 핵심이야. 공사 기간을 단축을 하게 되면 금융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적합해. 이쪽이 237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이 적합하고 1호 단지였기 때문에 핵심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야, 삼성물산에서. 그러니까 자산가치 상승 부분이 아주 높이 진행이 될 거니까 이런 단지들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그리고 단지 뒤쪽으로 개성초등학교, 신반포중학교, 그리고 더리치 칼리지 영국국제학교가 있고, 개성초등학교는 사립이야. 이쪽은 뭐 보내고 싶다고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쪽 경쟁률이 아주 치열하지, 이쪽은. 그리고 반포 한강조망 고가 아파트에 서막을 알렸던 아크로리버파크지, 이쪽이. 아크로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1612세대 15개 동이고 준공 2016년 8월이야. 신반포 1차를 재건축을 했어, 이쪽이. 아크로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규정상 한강 전면동에 층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지어졌지. 그래서 이 층수 제한보다는 좀 더 높이 지어졌어, 그 혁신 설계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원베일리도 마찬가지고 전면 첫 동은 좀 저층으로 지어지게 돼 있어. 그리고 옆에 현재 파사 타입 최고가 단지지, 레미안 원베일리야. 레미안 원베일리는 2990세대 23개 동, 준공이 2023년 8월인데 흔히들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 속도가 빨라서 빨리 진행된 거라고 생각들 하는데 그렇지 않아. 이쪽은 신반포 3차가 2003년부터 재건축을 추진을 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통합재건축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속도가 빨라진 케이스야. 2017년도에 경남 신반포 23차 은방울이지. 그리고 우정에셰르가 통합재건축을 추진을 해서 2018년에 이주를 하게 돼. 그리고 2019년 철거, 2023년 8월에 입주를 한 거야. 그러니까 신반포 3차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20년 걸렸지. 이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치 않아. 그리고 원베일리 내에서는 이 부지가 약간 길기 때문에 남베일리, 북베일리로 불리거든. 그래서 한강조망이 나오는 단지하고 비조망 단지하고 가격차가 꽤 많이 나지. 한강조망 단지 같은 경우, 로얄 같은 경우에는 70억이 넘어갔고 가격차가 좀 많이 날 거야. 어찌됐건 명실상부한 최고가 단지지, 지금 현재.
원베일리의 재건축 이전의 단지들 보면 신반포 3차가 하고 반포 경남이 절반 정도씩 이렇게 부지를 차지하고 있고, 신반포 23차, 은방울, 그리고 우정의 쉐르. 우정의 쉐르는 재건축 연한이 안 됐는데 통합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진행이 된 거야. 그러니까 뭐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 운이지. 이런 단지들은 수혜를 보게 된 거지,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이쪽 넘어오면 이쪽이 반포 센트럴자이. 반포 센트럴자이는 757세대 7개 동이야. 준공이 2020년 4월 신반포 6차를 재건축을 했어. 그리고 옆에 보면 이 단지가 반포 르엘이거든. 반포 르엘은 1차, 2차로 구분이 되는데 596세대 7개 동 2022년 8월에 준공이고, 반포 르엘 2차가 세대수가 좀 작지. 280세대 3개 동이야. 2022년 12월에 준공. 이쪽은 이제 우성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 단지거든. 그리고 한강 전면에 한강 조망이 특화될 수 있는 단지지 신반포 2차. 신반포 2차는 1572세대고 13개 동이야. 그리고 1978년도 6월이 준공인데,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시공사에서 선정이 됐고, 재건축 계획은 지하 4층, 지상 49층으로 12개 동이 증축할 계획을 하고 있어. 그리고 단지명은 DH 르블랑. 2056가구가 들어설 건데, 이쪽은 커튼홀룩 대신에 고가의 이탈리아 세라믹 패널을 외벽에 사용하게 된 설계를 하고 있어. 그리고 25년 12월 4일에 건축 심의가 보류가 됐거든. 이유는 이제 한강변 차폐감 때문인데,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재검토 보완 요청을 하게 됐는데, 한강을 따라서 선형 배치가 가능하긴 한데, 차폐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한강 쪽에서 바라봤을 때 아파트 단지 입장에서는 조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동들을 이렇게 앞쪽을 바라보게끔 다 짓기를 바라겠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너무 가리게 되면 그 부분에서 건축 심의가 좀 허가가 잘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설계를 변경해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상가 하나 보일 건데, 이게 잠원 쇼핑센터거든. 이 잠원 쇼핑센터 관련해서 상가 산정 비율이 2심에서 산정 비율 0.1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돼. 그리고 학구는 이쪽 보면 반원초등학교 배정이 될 건데, 이 옆에 부지 보이지? 이쪽이 잠원 스포츠파크 부지인데, 이쪽으로 청담고등학교가 이전을 할 거야. 청담고등학교는 2026년 3월에 예정이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돼. 그리고 신반포 2차 옆쪽으로 이 단지가 아크로 리버뷰 595세대 5개 동이야. 준공이 2018년 6월이고 신반포 5차를 재건축을 했어. 이 아크로 리버뷰 같은 경우에 가격이 눌리거나 매매가가 상방으로 못 튀어오르는 게 아니고, 조망이 제대로 된 매물, 양창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조망 RR이라고 하지, 로얄 매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가격이 정상으로 회복하게 될 거야. 이게 가격이 눌린 게 아니야, 여기는. 그러니까 매수 의사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면 돼. 그리고 단지가 아주 크지. 신반포 4차. 신반포 4차 같은 경우에는 1212세대고 12개 동이야. 준공이 1979년 10월이었는데 이쪽은 잠원동에서 최고 단지로 꼽혔어. 그리고 이 신반포 4차를 보면 가치의 변화를 실감하게 돼. 신반포 2차와 4차 같은 경우에는 4차가 가격이 더 높았었는데, 최근에 편의성보다는 조망의 가치가 극대화되다 보니까 가격이 역전됐지. 이쪽은 분양 당시에 야외 수영장까지 있는 고급 단지였어. 그리고 시공사는 삼성물산으로 결정이 됐고, 단지명은 레미안 해리븐 반포. 그리고 용적률이 170%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아주 우수해, 이쪽은. 그리고 교통면에서는 379호선 고속터미널이 초역세권이고, 현재 사업 단계는 사업 시행인가 준비 단계인데, 지하 3층, 지상 48층으로 1828세대가 예정이야. 그리고 이제 편의적인 부분은 옆에 보면 뉴카아울렛하고 킴스클럽이 있거든. 이 반포 쪽에서 백화점 쇼핑 부분은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CG적인 마트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킹스클럽이 반포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 근데 단지에 붙어 있지. 거의 스세권이야. 그리고 이제 뉴카아울렛 건너편에 신반포자이. 신반포자이는 607세대 7개 동이고 2018년 7월이야. 반포 한양을 재건축했지. 7호선 반포역 초역세권인 잠원동화. 잠원동화는 991세대 8개 동인데 준공이 2002년 7월이었어. 그래서 이쪽은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25년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했고, 건축심의 준비 및 접수 단계야. DH 적용이 확정적이고 단지명은 DH 르헤븐이 유력해. 이쪽은 리모델링 중에서도 압도적인 대단지이기 때문에 기존의 991세대에서 리모델링 후에는 1140여 세대로 재탄생하게 될 건데, 27년 하반기에서 28년 상반기 2주 시작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어.
지금 현재 잠원동안은 지하 2층, 지상 20층 8개 동인데 이쪽은 특이하게 지주택으로 지어진 단지야. 현대건설 시공사 선정은 2021년 12월에 진행이 됐어. 신반포자의 아래쪽으로 이 해당 부지가 신반포 22차거든. 신반포 22차는 160세대 2개동이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작지. 26년 3월에 일반 분양을 예정하고 있어. 단지명은 DH 라클라츠인데 이쪽은 전매제한 3년에 의무거주기간 2년이야. 그리고 시공사는 현대 엔지니어링인데 당초에 힐스테이트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DH로 상향 적용을 합의를 했거든. 이쪽은 조합원이 132명에 일반 분양이 28세대야. 이 일반 분양 28세대인 이유는 주택법상 30세대 미만 분양 시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거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거고 2018년 4월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회피를 했어. 이쪽은 보면 이제 신반포 2차하고 아크로 리버뷰가 있잖아. 단지 북측에 49층으로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신반포 2차가, 그리고 이미 35층이지 아크로 리버뷰가 벽처럼 가려지니까 한강 조망은 불가해. 그래서 남향으로 설계를 했어 이쪽은. 그리고 좀 파격적이지. 평당 공사비가 평당 1,300만 원이야 이쪽은.